이런 두통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일종의 자동차 경고등과 비슷한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두통도 몸의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그런 경고등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습하면 두통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잠을 잘 때 두통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생리를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생리를 할 때도 좀 달라요. 곽도원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통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두통을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두통이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씩 지나가는 이벤트로 생겼을 거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낫지 않는 두통이 1년 내내 지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료법을 찾으려고 해도 병원에서 원인불명이라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같이 찾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하나 드리자면 두통의 원인은 머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일단 대중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두통의 분류들입니다. 이런 두통은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다른 요인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여러 기저질환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런 경우로 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원인에 따라서 그 두통의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두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통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요. 성인 남성 2만 84명을 대상으로 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편두통을 겪은 사람은 심장질환을 가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머리랑 심장이랑 다르다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협심증은 최대 1.3배 정도, 그리고 심근경색은 최대 1.7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확률까지 1.43배 증가를 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두통학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두통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격적으로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통은 우리 머리로부터만 출발하는 질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같이 함께 봐야 되는 질환이고, 또 머리만 보더라도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한 질환이 바로 두통입니다.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두통과 통증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통의 원인이 뭘까를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분명치 않다 가 결론이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두통 박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 내용들을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알기가 힘들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통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데 그 두통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더라도 그 두통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이 나올 것이고, 명확히 한 가지의 원인만 제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두통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통이 아주 그냥 모두 원인불명으로 뭉뚱그려뜨려져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 두통 분류에 보면 그 두통의 원인별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려 100가지로 두통의 원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런데 이 두통의 원인은 100가지가 끝이 아니에요. 보통 원인불명의 두통까지 합치면 그 두통의 원인은 더욱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인불명이라고 취급해버리고 그저 치료를 못하고 방치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통에 대한 관점을 또 하나 새로 한번 보기 위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두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인 분류 기준에서는 두통을 그 원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성, 2차성으로 나뉩니다.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2차성 분류도 보지만 1차성 분류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히 원인들을 나눠놨습니다. 어떤 그 분류 방식이 조금 더 다양화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한두통, 습열두통, 열걸두통, 담걸두통 이런 식으로 몸 전반적인 컨디션과 관련돼서 그 두통을 나눠 놓았습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적으로 흔하게 분류하는 두통의 분류,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살펴봤던 두통의 분류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두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머리가 많이 아파서 불편하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두통은 우리 몸에 있어서 일종의 자동차 경고등과 비슷한 겁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경고등이 켜지잖아요. 두통도 몸의 어딘가가 고장났다는 그런 경고등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경고 신호만 보내는 게 아니죠. 어디가 고장났는지에 따라서 다른 경고등을 켜잖아요. 마찬가지로 두통도 세세하게 살펴보면 두통의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고장났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
두통에 대해서 진찰을 받으실 때는 두통 일지라는 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아픈 게 언제 시작됐는지, 아니면 언제 심한지, 얼마나 심한지, 이런 두통에 대한 기본적인 양상들을 1차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통이랑 같이 오는 증상들, 머리가 아플 때마다 몸이 쭉 처진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두통이 언제 심해지는지, 날씨가 습하면 두통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잠을 잘 때 두통이 심해지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생리를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생리를 할 때도 좀 달라요. 생리를 하기 직전에 아픈 분들도 있고 생리를 시작했을 때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두통 일지를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또 매일매일 힘겨운 일상을 보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챙겨야지 더욱 힘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곽도원이었습니다.